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대선 전국이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사를 잠깐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16일 군산 유세에서 다시 꺼내든 호텔 예약금 10만원 순환론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쪽에서 비판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에 내가 지금 숙박을 하기 위해서 10만원에 보통 예약을 돈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은 그 돈으로 가구점에 호텔에 가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때 예전에 내가 이렇게 빚을 좀 내가지고 가구점에서 가구를 가지고 왔는데 그 회상값이 있었는데 그걸 갚았다. 또 가구점에 있는 주인은 그 돈을 받아서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사 먹었다.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치킨집 주인은 또 문방구가 있는데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매를 한다. 문방구에서 무슨 치킨집에서 구매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입한다. 그리고 그 문방구 주인은 또 호텔에 빚이 있나 봅니다. 호텔에 빚을 갚는다. 문방구 주인이 예전에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돈을 외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갚았다. 돈이 그러니까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돈이 뚝뚝뚝뚝 돌아가서 경제가 순환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여행객이 처음에 호텔에 10만원을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사정상 취소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0만원을 환불을 받고 떠난다에 비유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대한민국 가장 큰 그 당의 대표가 이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지금 했다는 게, 이게 지금 맞는 소린가? 돈이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강조해서 지역화폐 기반의 기본소득 정책을 정당화하고 지방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를 주장했다라고 또 이런 내용으로 최근 유세장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기사 밑에 보면 이 반대쪽에 있는 이렇게 전문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약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여행객이 호텔에 지불한 10만원의 예약금이 가구점과 식육점 등을 마을 전체, 그러니까 그 동네에 쭉 이렇게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순환했고, 여행객은 숙박 없이 예약금을 환불받아 떠났지만 마을 경제는 살아난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경제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돌리기를 보여주는 말장난이다. 실제 수입도 아닌 예약금을 마을이 한 바퀴 돌았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예약금으로 가구점에 돈을 썼던 호텔이 이를 환불해 주게 되면서 오히려 적자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자명한 일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빚으로 시작된 일회성 소비가 아니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늘리고 기술력 축적되며 국민의 삶과 질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했다. 이렇게 감성적이고 무지한 인식은 결국 국가 재정의 무분별한 확장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돈만 돌면 된다는 논리로 국민의 혈세를 뿌리는 재정 정책은 결국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결과이다. 이게 그러니까 허상이자 몽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지금 의미인지 제가 이게 지금 내용을 쭉 보고도 이거를 잠깐만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나? 오늘 제가 뉴스를 쭉 보면서 일단은 이건 좀 듣기 좀 거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지능이나 약간 그쪽 문제 아닌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하는 것들 중에서 보수냐 진보냐 정치적으로, 또 남자 여자 청년이냐 노년 중장년층이나 그 세대별로 또 이런 갈등, 출신 지역, 학력 있잖아요. 학력. 내가 고졸이다, 중졸이다, 대졸, 더 상위권, 그리고 해외 유학파다, 또는 부자나 빈자나 중산층의 이런 경제적인 또 이런 갈등. 내가 또 전문직이다, 직장인이다, 자영업이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는 요즘 직업 중에 유튜버다, 공기업, 공무원이다. 그것도 나눌 수 있죠. 일단 뭐가 됐든 간에 다 제끼고 나서, 아니, 이런 방금 제가 했던 내용은 이런 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일단 한 번은 생각해보고 갈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상식과 지능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사에 웃긴 댓글을 제가 쭉 봤더니만, 마지막에 호텔이 그러니까 다시 돈을 처음에 예약금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돈이 다시 다 돌았죠. 호텔 받은 그 예약금을 호텔 주인이 돈을 절로 돌렸기 때문에. 이게 다 나머지들은 다 돌아갔고, 결국 근데 마지막에 예약금을 다시 환불을 해서 받아가지고 가버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호텔 사장만 드럼통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우스갯소리 그런 댓글도 있었고, 지금 경제가 망가진 이유가 돈을 찍어서 풀고 다시 나중에 이게 몇 년 전에도 그랬었죠. 몇 년 전에도 그렇게 하다가 돈을 쫙 풀다가 갑자기 금리를 올려서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지금 저처럼 체험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힘든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바닥 침리도 죽여버렸고, 또 직장인분들 직장인대로 또 물가 오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를 줄이게 되고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지면서 소비를 점점 안 하게 되니까 자영업이 더더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서민들 지금 괴롭다 못해 완전 이제 포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서 아까 이 기사의 뒷부분에 어떤 전문가분이 얘기를 했듯이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단순하게 돈을 돈다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저렇게 했을 때 어떻게 진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게 맞나?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뭐 가족, 친척, 지인, 내 또 자녀, 또 아니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당대표가 이런 그 당에서 얘기하는 경제를 살리자는 정책이 이런 논리를 하는데, 이게 맞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건전하게 여러 가지를 다 떠나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게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 이 기사를 봤을 때 호텔 있잖아요. 호텔 얘기를 이분들이 했었는데, 호텔에 그러면 저라면, 제가 만약에 정책을 짜는 입장이고 내가 뭐 엄청난 뭐 대선에 도전한 사람이라면, 각 지역에 있는 지역 경제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만약 호텔을 예를 들면, 호텔에 어떻게 하면 투숙객이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그 사장 마인드로 가는 거죠.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 마인드로 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오지? 그럼 여러 가지 관광업으로 이 도시를 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외부에서 오시는, 놀러 오시는 분들, 관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쓰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어디 놀러 가게 되면 와, 여행을 주는 그런 묘미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비를 좀 많이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맛있는 것도 시켜서 호텔방에서 먹기로 하고, 또 픽업해서 거기 안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는 호텔 내부에 있는 식당이나 조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와서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치킨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맛집, 멋집 이런 데 가가지고도 먹고, 카페도 가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지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이렇게 소비 지출 그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내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고, 지역 경제가 발전되고, 그럼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나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고용이 신규로 되는 거죠. 채용도 해야 되고. 그럼 열심히 벌어가지고 직장인 그런 뭐 채용을 하게 되는 알바라든지 그런 직장 여러 가지 이런 그 월급 직원들에게 월급을 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산물을 어떻게 끊임없이 만들고 어떻게 추가적인 생산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해서 또 고객들 마음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내 가게, 내 지역에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나가야지만 그런 생산물을 토대로 좋은 생산물이 점점 그 지역에 많아지고, 이런 건전한 이런 기업들이나 건전한 이런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또 고용도 신규로 창출돼야지만 그런 생산물 바탕으로 추가적인 이런 월급을 또 많이 또 내게 주는 알바라든지 직장 뭐 직원분들이 많이 또 늘어나게 되면서 그들도 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돈을 월급을 받았으면 또 여러 가지 또 투자도 할 것이고, 돈을 모을 것이고,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소비를 할 것이고, 그래야지만 지역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제가 지금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사회 경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기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다 같이 잘 먹고, 그래도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저 생산은 어디로 갔고, 저 빚은, 그러니까 아까도 뭐 누가 빚을 졌는데 이걸 갚고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빚은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것이며, 고용 또는 그 호텔로 예를 들었으면 호텔에 그 사장 한 명이 근무를 하는 게 아니죠. 일을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내가 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약 시스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우리 임대업 하시는 분들 또는 펜션 하시는 분들 또한 내가 뭐 예약 시스템 받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 별도로 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 또 직원들에 대한 이런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내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또 내기 위해서 또 돈을 여러 가지 많이, 유지관리비 할 때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내가 뭐 펜션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 해서 고기를 또 어디서 내가 또 받아야 되고 납품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돈을 줘야 되고, 그런 돈들 말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그 한 명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도대체 저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와이프랑 둘이 여기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도대체 저희 둘로는 도저히 커버 안 된다. 이렇게 뭐 뒷정리 하시는 분들이나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너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한 명분의 저희가 직원을 이 지역에서 새로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분께 월급이 가는 것이고, 그분이 나중에 또 가정경제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돈으로 또 애들도 키우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또 본인이 열심히 돈 모아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돼야지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초적으로 그 코어에는 이 매출, 여기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방향, 손님들이 많이 찾고 그 또 서비스들을 좋아하고 계속적으로 엄마 아빠들이 저희 이웃이나 알반찬을 매장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달라,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기초적으로 돼야지만 이게 성장하고, 이게 성장을 바탕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소비 지출이 또는 투자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이 파이 자체가 커지는,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어려운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그런 기초적인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경제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근데 이런 정책을 지금도 유세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이렇게 돌리면 된다.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이고 그런 프레임을 막 하는 놈들도 나쁜 놈인데 그걸 그대로 믿고 제가 오늘 얘기 들었던 10분 정도의 요 시간 동안에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믿고 추정하는 사람들은 진짜 뇌가 없는 건가? 이거 진짜 지능의 영역 맞나 이거 진짜? 나라는 돈 쫙 뿌리고 물가는 폭등하고 그걸 우리가 지난 5년 6년 전에 겪었는데도 아직까지도 40, 50% 사람들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쪽을 지지한다? 이 영상을 저는 찍는 이유도 제가 무조건 맞고 제 이런 생각을 무조건 맞기 때문에 저걸 까고 그걸 떠나가지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생각은 해볼 필요 있다는 얘기죠. 저쪽 당에서 얘기하는 이런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이런 10만원 이 기사 제목으로 보니까 10만원 노쇼라도 돈이 돌면 잘사니즘이 된다. 노쇼를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식으로 해서 노쇼 해가지고 완전히 지역경제가 막 돌아갈 것 같으면 그럼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펜션에 우리 전부 다 예약을 하자. 그럼 일단 예약을 엄청나게 하면 그 호텔, 펜션 그런 임대업 쪽으로 돈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럼 그 돈을 받는 그 사장님들이나 운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에 막 돌리겠죠. 근데 나중에 노쇼를 해버렸다면 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예, 이번 취소할게요. 환불해 주세요 했을 때 그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호텔을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고용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관리하시는 분들, 주차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그 호텔 그 수백 개 방을 어떻게 다 유지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쪽에 이 지역경제 10만원 노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그런 업에 내가 만약에 고용이 되어 있다. 그 모텔이나 호텔이나 여기를 내가. 근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호텔에서 갑자기 노쇼를 돼가지고 예약금이 다 빠져나가고 안 오겠다 해서 노쇼가 돼버렸는데 그럼 이 호텔 사장님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돈이 매출이 이만큼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더니만 갑자기 노쇼가 되면서 아무도 안 오고 그럼 그 돈 다 환불해주면 이 사장은 남는 게 빵원이 됐죠. 오히려 빚만 더 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분들 관리비, 인건비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 하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하면 나 도저히 안 되겠네. 계속적으로 이 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내보내겠죠. 그게 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그까지 생각이 이렇게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우리? 내가 계속적으로 이런 고용을 내가 고용주 이런 관에 내가 지금 어떤 기업체나 그런 조직이나 그런 어떤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내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입장이라면 그게 가불관계 이걸 떠나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고용이 되면 상태에서 월급을 받아야지만 나도 내 가정경제가 있고 나도 빚 나가고 대출 갚고 애들 이렇게 여러 가지 학비 또는 애들도 밥이라도 사 먹어야 되고 식비 들어가고 그런 돈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게 누가 갑이니 을이니 이걸 떠나서 그게 안정적인 직장이 돼야지만 나도 거기서 안정적으로 내가 다다음 달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내가 이 정도 월급을 받으니까 나도 인생계획을 쓸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게 경제가 됐을 때 갑자기 노쇼가 다 돼버렸을 때 내가 만약에 거기에 종사를 하는 직장인이고 또는 내가 거기 운영을 하는 직접적인 자영업자고 내가 운영을 거기에 딱 종속되어 있는 내가 고용 밑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냥 직장인이고 내가 이제 직원인데 이런 식으로 돼버려가지고 그 업 자체가 흔들흔들 됐을 때 내가 잘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이것도 문제 자체가 그 호텔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죠. 나머지는 돈이 다 돌아가지고 빚도 갚고 뭐도 사고 다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돌았는데 정작 이 노쇼를 당한 이 호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호텔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 호텔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장이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쪽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게 됐을 때 갑자기 예약을 했는데 노쇼가 된다거나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언제까지 픽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경험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언제 픽업하러 올게요 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도 전화를 드리면 안 받고 차단하고 갑자기 이런 노쇼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재료비, 저희가 들어갔던 인건비, 관리비, 불가스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들 그거는 누가 보상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이 노쇼를 하게 되면 다 같이 지역경제가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의문점을 이렇게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고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뭔가 누구 하나는 이거 망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선인가? 진짜 지역경제를 이렇게 돌리게 한다는 저 정치인, 저 정치 집단이 하는 얘기가 진짜 맞는 건가? 한 번쯤은 팩트체크를 확실하게 우리가 하면서 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얘기하면 우리가 다 따라하고 무조건 맞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한 자리 딱 차지하면 나는 모르겠고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내 주변 사람들 한 자리씩 좋은 데 알려주고 나는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면서 돈은 돈대로 많이 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개발 사업한테 막 이권을 많이 주고 이게 맞나요 여러분들?
이 다 떠나보자는 얘기입니다. 남녀, 나이, 직업, 세대 이거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그게 어떤 당이 됐든 간에 어떤 나이대가 됐고 남녀가 어떤 정치인을 떠나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집단에서 이런 경제를 이렇게 돌리겠다라고 하는 경제정책을 발표했다는 게 과연 이게 상식선으로 아니라는 것은 빨리 우리가 아닌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이거 봐라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 대표가 이거 이래 하면 우리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닌가? 노쇼를 해서 뭐 경제를 돌린다고? 야 이거 진짜 국민을 얼마나 개무시했으면 진짜 와 제가 이걸 보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정리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한낱 아무것도 아닌 유튜버고 뭐 장업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뭐 이거 삶이 바뀌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렇게 돌아가면 대한민국 진짜 망한다. 우리 자식 세대 가기도 전에 이미 뭐 엄청나게 막 포퓰리즘 이런 거 돈을 풀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막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라 망하고 이것은 뭐 불보듯 뻔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말이죠. 본인들은 잘 먹고 잘 살겠죠. 0.000 몇 프로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99.99%는 완전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될까 봐 우려스럽기도 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최대한 생산물을 많이 만드는 또 고용도 창출되고 그 지역에 진짜 발전이 되면서 기업도 유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정책이 나오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널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영상 끝까지 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